1억엔이 넘는 망아지가 맞는 거야? 진짜 더비 후보 인권 한 거야? 등등. 안녕하세요, 키라입니다. 우마무스메 실장 캐릭터 파트 2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아그네스 타키온 정글 포켓 21세기의 첫 관문을 연 신세대의 문의 주인공들의 스토리로 3주 연속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영화 예고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레니모 사키 요코세 나이, 아무도 앞으로 보내지 않겠어라는 치명적인 멘트로 결전의 스토리를 궁금하게 만들고 있는 맨하탄 카페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성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귀에 잔잔하게 맴돌고 있습니다. 1998년 3월 5일 홋카이도 샤다이팜 출신으로 부마는 많은 우마무스메들의 파파이죠. 썬데이 살런스입니다. 모마는 아일랜드 출신의 서틀 체인지. 자, 맨하탄 카페의 마마 서틀 체인지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19전 4승의 성적을 거둔 말이었습니다. 아빠인 로 소사이어티가 이 영국 더비 우승마였고 시스마 시절 많은 이 명마를 배출한 양혈통의 자마라는 명분으로 일본으로 유입된 경우입니다. 일본에서 처음 출산한 말이 바로 맨하탄 카페였습니다. 자, 마주 궁금하시죠? 일본 최대의 주차 관리 회사인 이 주식회사 파크24의 대표 회장을 역임하셨던 니시카와 키요시 오나입니다. 니시카와 오나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경마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꼭 마주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이 사업을 번창시키고 마주가 된 것은 1996년부터인데 이 안타깝게도 2005년 마주 생활 9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9년간의 이 마주 활동에서 중앙 지원 5승, 지방 지원 1승 등의 성적을 내셨고 지금은 이 가족들이 마주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자, 카페는요 1998년 셀렉트 세일에서 무려요 1억 3,650만 엔에 낙찰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마생의 5억 2천만 엔 이상의 상금을 받았으니 뭐 충분히 밥값은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명이 참 특이하죠. 이 맨하탄에 있는 카페라는 단어는요 니시카와 오너가 쓰는 관명이었습니다. 여행이나 이 비즈니스에서의 추억의 카페가 굉장히 좋아서 이 본인의 말들에게 무슨 카페를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참 낭만적인 마주이셨던 것 같습니다. 카페 데뷔 신마전은 2001년 1월 29일 도쿄 경마장 2000m 레이스였는데요. 늦은 스타트로 그만 3착으로 들어오고 맙니다. 자, 육성 시절에요. 아버지 썬데이 사일런스와는 달리 성격이 좋고 연습에서도 조교사의 지시에 잘 따르는 등 일찌감치 더비 후보로 거론되었던 카페였는데 이 데뷔전이 엉망으로 끝나자 진영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네, 늦은 데뷔에다가 상금이 모자라면 클래식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요. 부랴부랴 2주 후인 2월 11일 도쿄 경마장 1800m 미승리전에 출주를 하는데 1착으로 들어오면서 첫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아, 이제 됐다 라고 안심하면서 세 번째로 선택한 레이스는 사츠키상 트라이얼 G2 야요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운명의 라이벌 아그네스 타키온을 만나게 되죠. 아시다시피 정글 포켓과 구로 후네를 처절하게 짓밟고 여유롭게 올라온 타키온님인데 카페를 그냥 뒀을까요? 아시죠? 아주 많이 처절하게 당하면서 4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3차까지가 사츠키상 출주 우선권을 획득하는데 세상에 코 차이로 4착을 하면서 사츠키상 출주가 무산되고 맙니다. 사츠키상이 날아간 가운데 더비 출주를 위한 상금 획득을 위해서 4월 7일 한신 경마장에 이 아자레아상에 출주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더 망해버립니다. 세상에 11착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팬들의 목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1억엔이 넘는 망아지가 맞는 거야? 진짜 더비 후보 인권 한 거야? 등등. 등에서 진땀이 멈추지 않는 진영은요 결국 더비를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페가 힘을 못 내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원래요 다리도 약간 편인데 원정 운송할 때마다 이 발생하는 체중 감소가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데뷔부터 4번을 달리는 동안 무려 42kg이나 감량되면서 체력을 보존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 더비를 포기하고 체력 증진을 위해 이 장기 휴양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마무스메 육성에서도 이 맨하탄 카페는 늘요 이 체중 소모에 많은 고충을 겪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꿈의
꿈에 그리던 일본 더비의 문 근처도 못 가본 카페의 다음 목표는요, 바로 클래식 마지막 타이틀 국화상을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이 4세의 긴 휴양에서요, 46kg으로 체중을 부풀리고 8월 7일 이 삿포로 경기장 이 2600m의 장거리에 출주하는데요. 늦은 출발이었지만 뭐 깔끔하게 이마신 반차에 1착으로 들어오고, 다음 레이스도 같은 삿포로 경마장의 같은 조건인 이 아칸코 특별 레이스에 출주. 자, 1착을 하면서요, 이 홋카이도에서 출세 레이스의 공적을 쌓고 본토로 돌아와서 국가상 트라이얼인 센트라이트 기념에 출주를 하게 됩니다. 참,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죠. 네, 운송이 문제죠. 10kg이나 체중이 감량되면서 제대로 실력 발도 못하고 4착에 머물면서 국가상 출주권을 그만 획득하지 못합니다. 클래식의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지는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출주권을 획득하지는 못했지만 카페가 국화상을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주마 신청이 15마리밖에 없어서 결국 후보 순위에 있던 카페가 출주하게 되는 럭키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너무 다행이죠. 그런데요, 진영은 교토 경마장까지의 운송이 또 걱정되기 시작했고, 생각 끝에 빠른 리토 트레이닝 센터에 입성을 결정합니다. 국화상이 10월 21일이었는데요. 20일 전에 리토에 입성해서 조교를 하고 원래 체중에서 4kg을 증량시켰고, 이렇게 때깔이 좋게 아주 살이 불려진 카페의 국화상 당일 인기는요, 더비마 정글 포켓 그리고 사츠키상과 더비를 각각 2착을 한 단츠 플레임에게 압도적 인기가 몰리고 있는 가운데 6번째 인기였습니다. 뭐 기대할 만한 성적은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겠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시다시피 파란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슬로 페이스인 가운데 이 마군 안쪽에서 절충점을 잘 잡고 있던 카페가요, 최종 코너부터 치고 나오면서 2착인 마이늘 데스펫을 반마신 차로 따돌리면서 극적인 우승을 하게 됩니다. 1995년 마야노 탑건 이래 사츠키상과 더비를 거치지 않고 클래식을 첫 우승하는 12번째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기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명마는요, 우마무스메 스타들이 있습니다. 메즈로 메키, 슈퍼클릭, 마야노 탑건, 그리고 우마무스메는 아니지만 시대를 아울렀던 명마, 그린글래스, 메즈로 듀란 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요, 우리의 정글 포켓은 아시다시피 4착으로 들어오면서 국화상을 마칩니다. 국화상이 끝난 후 이 정글 포켓과 카페는 이 노선을 달리합니다. 정글 포켓은 재팬컵을 출주, TM 오페라 5와 메이쇼 토토, 나리타 탑로드, 스테이 골드 등을 상대로 화려한 1착을 하게 되죠. 반면 우리의 카페는 그랑프리 아리마 기념을 연말 최종 레이스로 선택하는데요. 여기에서도 TM 오페라 5와 메이쇼 토토, 나리타 탑로드, 투더 빅토리 등의 이 강적들이 출주하면서 레이스의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레이스는요, 투더 빅토리가 리드하는 페이스로 진행이 되었고, 비교적 후방에 있던 카페는 이 마지막 3코너에서부터 스파트를 시작해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앞에서 달리고 있던 메이쇼 토토, 그 다음은 TM 오페라, 그리고 투더 빅터리와 아메리칸 보스까지 사례로 제치면서 1착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기록이 또 탄생하게 되는데요. 3세마에 의한 아리마 우승이 1998년 글래스 원더 이래 13번째, 그리고 같은 해에요, 국화상 우승마에 의한 아리마 우승마의 탄생은 사상 5번째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5마리의 주인공은요, 1972년 니시노 히카루, 1984년 신보리 루돌프, 1994년 나리타 브라이언, 1995년 마야노 탑건이었습니다. 자, 말 이야기를 풀어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정말 우마무스메들의 위대함에 그저 놀랄 뿐입니다. 카페가 우승한 2001년 아리마 기념은 적지 않은 에피소드가 탄생한 레이스이기도 합니다. 당시 13번째 인기였던 아메리칸 보스가 2착을 하면서 기준 연승 번호 1과 4가 2만엔 이상, 마번 연승이 5만엔 이상의 고배당이 되면서 아리마 기념 역대 최고 배당의 막권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2001년 미국 맨하탄 월드 트레이드 센터 등에서 발생했었는데요. 맨하탄과 아메리카라는 도시와 나라 이름까지 미묘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일명 막건이라는 별칭까지 붙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아쉬운 스토리도 있습니다. 바로 신보리 루돌프 이래 이 G1 8승의 벽을 넘으려 했던 TM 오페라 5의 기록을 저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는 상대의 기록을 저지해야만 하는 이 승부사의 세계가 참으로 험난하기만 하다는 생각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2002년 4세가 된 카페가 선택한
첫 레이스는 니케이 상으로서 아쉽게도 다시 찾아온 식욕 부진으로 인해 힘도 제대로 못 쓰면서 6착으로 대패를 하고 맙니다. 대패 후에 선택한 레이스는요, 장거리 3200m 봄 텐노상인데요. 자, 이번에도요, 걸림돌인 치명적인 운송에 의한 이 체중 감량이 발목을 잡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진영은 3주를 빠르게 리또 트레이닝 센터에 입성하는 결정을 합니다. 자, 지원 레이스답게 이 정글 포켓, 나리다 탑로드 등의 강적들이 출주한 가운데 아리마 기념대와 같은 번호 4를 달고요. 레이스에 참가해 격전을 벌인 결과 동기 라이벌 정글 포켓을 목차로 따돌리면서 우승선을 밟게 됩니다. 아슬아슬한 레이스였습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자, 이 레이스를 우승하면서 1994년 비와 하야 히데, 97년 마요너 탑건 1회 국가상 우승마의 봄 텐노상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되는데요. 마야노 탑건하고는 이 기록적으로는 여기저기 많이 얽혀져 있어서 그런지 영화에서 어떻게 묘사될지 그리고 어떻게 다뤄질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시점입니다. 봄 텐노상 우승 후 다리의 불안과 체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휴양에 들어가게 되고 이 방목 기간 중 이 강한 훈련도 소화하게 될 만큼 허약 체질도 개선하게 되는데요. 진영이 다음 레이스로요, 이 다카라즈카 기념, 가을 텐노상, 재팬컵 등 여러 계획을 세워보는 가운데 이 당시 공동 오너가 된 요시다 테루야 씨의 강한 희망에 의해서 갑자기 개선문상의 출주를 결정합니다. 자, 사실 니시카와 오너는 자주 이 체력이 약해지는 카페를 걱정해서 프랑스 원정 반대를 했습니다. 안 돼! 그런데 이 결정은요, 당시 썬데이 사일런스가 이 체력이 약해지면서 다음 세대의 시스마가 필요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큰 타이틀이 필요했던 터라 요시다 테루야 씨가 카페를 어떻게든 이 포스트 썬데이 사일런스를 만들고 싶다는 야망으로 결정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주를 결정하고 한 달 전에 프랑스에 입성한 카페는 다행히 장시간의 운송도 잘 극복하고 좋은 컨디션으로 출주를 하게 됩니다. 자, 아일랜드 더비 우승마 하이샤퍼랄, 프랑스 더비 우승마 스라마니 등 이 쟁쟁한 실력자가 출주한 가운데 5번째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아쉽게도 레이스는 잘 풀리지 않게 되고 이 아일랜드 출신의 이 마리엔 바르드에게 크게 지면서 13착으로 대회를 마치게 됩니다. 자, 레이스 중간에 실속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전부터 발목에 걱정이 있는 카페였는데 그만 왼쪽 앞다리 굴건염이 발견이 되고 결국 은퇴를 하게 되고 맙니다. 은퇴를 한 카페는 샤다이 스텔리오 스테이션으로 돌아가 2003년부터 시스마 생활을 시작합니다. 아그네스 타키온과 함께 썬데이 사일런스의 후계자라는 타이틀로 많은 자마두를 배출하면서 2007년에는 리딩 사이어로 등극하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육성 스토리에서 이 동세대이기도 하지만 파파가 같다는 이유로요, 타키온이 내내 카페의 주위를 맴돌며 많은 간섭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레이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스페셜 위크, 사일런스 스카, 제너 롬로이 등 이 썬데이 사일런스의 자마들이 대거 스토리에 얼굴을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페의 대표 자마들을 말씀을 드리면 2009년 벚꽃상을 우승한 레드 디자이어, 그리고 같은 해 NHK 마일컵을 우승한 조 카푸치노, 2011년 봄 텐노상을 우승한 하루노 다무르, 그리고 같은 해 재팬 더트 더비를 우승한 그레이프 브랜디, 2016년 엘리자베스 여왕배를 우승한 퀸즈 링 등이 대표적인데요. 그 외에도 이 맨하탄 스카이, TM 오로라, 아로마 카페, 루즈버그, 샤케토라 등의 이 많은 중상 말들도 탄생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딸들이 배출한 말들도 많은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제왕상과 챔피언스컵, 2022년 JBC 클래식을 우승한 테이오 케인즈, 2022년과 23년 제왕상 연패를 한 메이쇼 하리오, 그리고 2023년 지난해죠, 일본 더비 우승마인 타스티에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타스티에라의 파파인 사토노 크라운과 이 맨하탄 카페의 연결고리가 머지않아 생길 것 같은데요. 자, 4위가 되는 건가요? 점점 더 재밌어지는 우마무스메 스토리가 될 것 같은 이 무서운 예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자손을 남긴 맨하탄 카페는 2015년 8월 13일 아쉽게도 17살의 나이로 당근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안파인 썬데이 사일런스의 1세대 자막 중에서 외모가 가장 많이 닮았었던 맨하탄 카페. 그래서인지 우마무스메 맨하탄 카페 스토리예요. 항상 이 보이지 않는 자기를 닮은 친구를 언급하는데요. 바로 똑 닮은 파파가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하고 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다행히도 성격은 파파를 닮지 않은 온순한 편이었고 머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전 기수였던 에비나 마사요시는 카페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외모와는 달리 아주 섬세하며 기승 입장에서 나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정말 타기 쉬운 말이었고, 레이스에서는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았으며 절대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기성을 부리지 않았다. 냉정할 만큼 레이스에 충실한 날카로움으로 라스트 직선의 폭발력이 발휘될 수 있었던 명마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스트 파트너에게 전해주는 최고의 평인 것 같습니다. 신시대의 문의 마지막 주인공이 맨하탄 카페의 이야기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어떤 말에 대한 스토리일까요? 얼마 있으면 중동의 모래의 나라 사우디와 이 두바이에서 세계 최고의 상금을 건 레이스가 개최됩니다. 그래서요, 모래, 즉 더트 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